이에 잠시 정적이 일다가 멀킨이 제안했다. 미스릴이 정말 마물에게 효과가 있는지 또 재련이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광산으로 가서 연구에 쓰일 미스릴 광석을 가져오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아직 마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적은 수로 카만님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만이 말했다. 하지만 미스릴이 순수한 여성의 만화에만 반응하니 하루님이 가신다 해도 멀킨이 말끝을 흐렸다. 이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아를리아와 르네뷰르를 쳐다보았다. 그럼 제가 카만님과 다녀올게요. 먼저 지원한 것은 아를리아였다. 하지만 누님, 위험합니다. 그럼 다녀올 사람이 없는 거려. 어느 드래곤님처럼 이미 이성과 입맞춤을 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펑.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르네비르의 얼굴이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이 빨갛게 변했다. 하지만 하로는 르네비르가 이미 누군가와 입맞춤을 했다는 말에 신경이 복잡했다. 그렇다고 누님을 요새 밖으로 쉽사리 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걱정하지 마. 단 하루였을 뿐인데 이제 오션급 마법 2레벨인 파이어 텔룸도 사용할 수 있어. 네. 멀킨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로는 놀랐다. 단 하루 만에 그만큼 진정이 있었단 말인가? 1레벨 마법은 기초 마법으로 폐1급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양동이 정도의 만화로 사용 가능한 마법이란 뜻이다. 그 후부터 마법의 수준은 극명하게 차이가 났는데 마법의 재능의 차이는 2레벨에서 4레벨까지의 오션급 마법의 시전 여부에 있었다. 아무리 드래곤의 피를 마셨다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2레벨의 파이어 텔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재능이 편범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였다. 솔직히 가르치는 재미가 있을 정도입니다. 멀킨이 한술 더 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론 황태자님, 너무 걱정 마세요. 난쟁이들이 말한 장소는 이 요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길어야 1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저녁 전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만의 말에 회의가 정리되었다. 곧 모두가 의전실 밖으로 나가고 문이 닫혔다. 사람들이 나가면서 일었던 바람 때문일까? 의전실 탁자의 화병이 탁자 위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9장 서쪽의 푸른 기둥. 제2편 하늘에 떠있는 작은 그림자. 그 시각 오크 요새 안의 사람들의 희망찬 대화 내용과는 달리 요새 위 공중에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떠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점이었다. 그는 검의 바르였다. 과거 마테룬 섬을 정벌하기 위해 출정했던 마왕군 7군단의 사령관이자 네이브에게 처음으로 격퇴당한 마공. 그는 포악했으며 무도했고 검술의 달인으로 질서 있었다. 그 휘하의 모든 마물들은 모두 죽었다. 마계로 돌아가 로드에게 보고를 했다. 마테룬 섬의 신비한 마법사의 존재와 그들에게 자신의 함대가 전부 침몰했다는 것을 말이다. 돌아온 것은 마후자그로의 강등. 그분은 그가 전해온 사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침몰당했다는 그 사실보다 어떤 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망쳤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긴 죽는 것까지 각오했으니 강등 정도는 오히려 가벼운 처벌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그는 바다에서 느꼈던 공포를 무시하고 마테룬 섬으로 갈 수 없었다. 마계에서 대륙으로 돌아온 후 군단의 잔여 병력이 남아있는 카이로에 도착했지만 보이는 건 무너진 카이로의 등대와 남아있던 7군단 휘하 마물들의 시체뿐이었다.
그 마법사가 자신이 마계로 간 사이 바다를 건너온 것이 틀림없었다. 바르는 자신의 명예회복과 함께 다시 마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 마법사의 정체를 밝히고 가능하면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의 뜻도 그러할 것이니까. 바르는 윤기가 흐르는 고강도의 검정 갑옷 흑갑 에이조를 입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애검인 거대한 양손검 막차르를 쓰다듬으며 요새를 내려다보았다. 마법사를 잡기로 결정하고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까마귀 마물을 보내 마테룬 섬의 상황을 정탐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부관이었던 아슬라스와 동족인 이 까마귀 마물은 인간의 비둘기와 같이 연락책으로 사용되나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걸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까마귀 마물을 통해 본 마테룬 섬은 축제 분위기였다. 인간들의 수는 더 늘어나 있었고 그들은 모두 황녀 아를리아란 이름을 칭송했다. 그녀의 시몽의 눈동자, 우리 모두를 구했으며 마물에게서 대륙을 되찾을 것이라고 떠들고 있었다. 바르는 시몽의 눈동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었다. 하지만 만약 인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황녀 아를리아란 인간 여자가 바로 7군단을 몰살시킨 범인이었다. 인간들의 말에 의하면 그 황녀는 바다를 건넜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카이롯이 마물들을 토벌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을 것인가? 바르는 8월의 4군단과 로렌의 3군단을 모두 방문해 보았지만 그들은 마법사는커녕 인간도 구경하지 못했다는 말만 늘어놓았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 내렸을 때 카이로에서 가장 가깝고 아직 마왕군에게 점령되지 않은 곳은 여기밖에 없다. 바르가 오크 요새를 내려다보았다. 본래라면 오크 요새는 그라이엄의 5군단의 목적지. 하지만 지금 드워프 요새 주변에는 5군단은커녕 마물 하나도 찾아보기 힘들다. 군데군데 보이는 마물에 타버린 시체는 마법사에 의해서 그들이 전멸하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라이엄은 비록 전투력 자체는 강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주특기인 정신계 주술은 마왕군에서 으뜸을 자랑했었다. 게다가 5군단이 전멸한 사실에 대해 직전에 방문한 파롤과 로렌시의 마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5군단의 모든 마족들, 군단장 그라이엄과 그녀의 부관, 그리고 군단의 전령사마저도 모두 살해되었다는 뜻이다.